힘들어. 봅시다. 거기 사이값 정리야. 일단은 첫 번째 자 해보자. 어, 일단 사이값 정리는 있잖아. 증명이 안 돼. 오케이? 고등학교 때 증명 안 해. 과학고 다니는 애들 보면 3학년 때 그 AP 미적분학이라고 하거든. 그때도 증명 안 해. 됐어. 증명을 고등학교 과정 때는 일단 못 하는 거라 그냥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 알았지? 이제 얘를 증명을 하려면은 대학 가서 위상수학을 배워야지 증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된다. 알았어. 자, 다시 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정리 두 개를 배우는데, 자, 이제 이거야. 첫 번째.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하나 배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사이값 정리라는 거 배울 거야. 근데 내가 왜 여기 제목을 사이값 정리라고만 해놨냐면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라서. 알았지? 그냥 그래. 자, 별거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니네는 여기서 자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떤 정리를 하나 배우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정리가 언제 성립하는지 됐으니까 니네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 녀석들의 자 전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 자, 전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걔를 이용해서 자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딱 요것만 기준으로 잘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자 해보자. 그러면 자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야. 자, 첫 번째는 자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일단 최대 최소 정리는 자 전제가 전제가 중요하댔잖아. 자, 늘 성립하는 건 아니고 자 전제가 이렇게 될 거야. 자, 전제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구간이죠? 닫힌 구간이죠, 맞아? 자, 닫힌 구간에서 자, 연속인 함수 fx가 있으면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으면 자, 이게 전제야. 그럼 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그 함수는요, 요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일단 최대 최소 정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닫힌 구간에서 안 끊어진 함수는 거기서 반드시 최대랑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자 그냥 우리 자 봐봐. 증명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볼 거냐면 그냥 그래프로 최대한 이해를 시켜줄게. 자, 일단 닫힌 구간에서 안 끊어져 있어야 되면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닫힌 구간 안 끊어져 있으면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이 아니겠어? 자, 뭐가 됐건 안 끊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맞아? 분명히 최대값은 어디 중에 하나,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나 맨 바닥에 있는 요 중에 뭐가 될 거야? 최소가 생길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일단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를 가져. 선생님, 증감이 없으면요? 증감이 없어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증감 없이 이렇게 갔으면은 이 함수 또한 당연히 모든 값이 최대값이자 무슨 값이 되는 최소값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별로 특별치 않은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자, 이 녀석의 역을 생각해보자. 역은 참이겠니? 최대값, 최소값 가지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건 당연히 거짓인 거네.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다시 이 명제의 역은 자, 거짓임을 생각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어. 최대, 최소값 갖는 애 중에 분명 그러니까 연속 아닌 애도 있을 거고, 맞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 두 번째.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의 의미는요. 걔가 꼭 연속 함수여야 할까? 그럴 필요도 없단 얘기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갖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경우들은 직접 확인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 나머지 케이스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야. 니네한테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뭐 최대 최소 값을 갖는 함수는 이라고 하면 연속 함수 무조건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고 나머지 연속 함수가 아닌 경우는 당연히 뭐 해보면 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요 문장 자체를 그냥 있는 의미 그대로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일단 됐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문제에서 니네한테 이런 거 많이 주거든. 문제에 함수를 준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자, 갖는 함수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닫힌 구간에서 뭐 하면 최대, 최소가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값 같지. 그럼 연속 함수가 아니라면 그땐 뭐 해봐야 된다고? 따져봐야 된다고.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지 않게 기억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다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당연히 최대, 최소값 같겠지만 그 외의 케이스들은 그 외의 케이스들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를 좀 잘 생각을 해줘. 특별할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값 정리고 니네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 얘를 중간값 정리라고 배울 거야. 나는 중간값 정리로 배웠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용어가 바뀌었어. 내가 군대 갔다 오고 과외하는데 중간에 용어가 바뀌었어. 그치. 여튼 김민성은 또 늦네? 되게 한결같이 늦지? 연수 오늘 1등으로 갔어? 과외 갔었어. 과외 있었어? 잘 가르쳐주고 있니? 벌써? 좀 빨리 나가네?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시작해서 아직 이제 그래프 들어가는데 애들. 평일반 진도는 멈춘 것 같아. 두 문제 설명하면 1시간이 지나. 비밀이야. 미칠 것 같아 가르칠 때마다. 수업 끝나면은 집 가면서 계속 술 먹을 생각만 하면서 가게 돼. 끝나면 깝깝해. 진짜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 맨날 생각해.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고야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니 이 새끼는 진짜. 한결같이 엉망이지 이거는 진짜. 자, 왜? 야, 되게 또 잔소리인데 이게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소한 태도들이거든. 진짜야. 니네 왜 그 있잖아 한민고나 국제고나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성적 대비 대학을 잘 가는 거 알아? 그치. 왜 그런 거 같아? 생활기록부에 좋은 태도처럼 보이게 잘 만들어 주시거든. 한민고는 솔직히 입시 실적 내가 100% 잘 모르겠는데 언뜻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국제고 장난 아니야 진짜로. 실력 대비 대학 진짜 잘 보내. 근데 그게 생기부 내용이
정말로 애가 괜찮은 태도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라는 느낌이 들게 잘 꾸며주죠. 일종의 사기꾼이지. 약간 사기를 치는 거지. 근데 진짜 잘 치셔. 왜?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잘 써주는 거야. 내가 봤던 생기부 최고의 멘트는 옛날에 은혜고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은 수학 요정이라고 써놨던 멘트가 있었는데 쫓아가서 때릴 뻔했어. 진짜 개빡쳐갖고. 무슨 요정이야 이 미친놈이. 그런 거 안 하잖아. 진짜 잘 만들어주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그 태도야. 좋은 태도로 늘 꾸준히 사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로 무조건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지웅이한테 맨날 지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머리와 근성의 합이 일정한데 근성이 음수야. 미쳐버리겠어. 다시 박으면 자 사이값 정리인데 자 얘 전제가 얘도 있어. 잘 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달려. 그러고 자 뭐가 하나 더 달리냐면 그 구간에서의 양 끝값이 달라. 됐어? 요놈이면 자 어떤 결론을 얻냐. 자 이거야. FA와 FB 사이에 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자 FC가 K인 X는 C가 자 어디에 존재하냐면 색깔이 구분이 돼야겠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 자 적어도 하나 존재해. 일단 됐어요. 자 무슨 소리냐. 자 그냥 있는 대로 볼게. 되게 쉽게 이해하면 그냥 이게 다야. 잘 봐. 그냥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1.6kg였어. 내가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 상상하지 마. 진짜 뻥 안 치고 요만했어. 진짜 여기서부터 요만했었어. 진짜 사람 구실도 못하던 애였어. 근데 잘 봐. 지금 내가 100kg라고 쳐봐. 100kg 아니다? 100kg라고 쳐봐.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내 몸무게가 10kg였던 순간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20kg였던 순간은 있겠지. 30kg였던 순간도 있을 거야. 그럼 내 몸무게가 120kg였던 순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 물론 없었는데 니네 오해할까 봐. 근데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야. 잘 봐.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안 끊어진 놈이야. 즉 안 끊어진 놈인데 걔가 있잖아. 만약 FA보다 FB가 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히 증가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확실하거든. 물론 얘보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면 있잖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하지만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됐어? 자 얘가 이제 x는 a고 x는 b라고 하면은 자 얘가 이제 fx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는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맞아? 분명히 fx가 그 k가 되는 순간은 존재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할 거라고. 근데 걔가 fa도 아니고 fb도 아닌 k잖아. 그럼 당연히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 내에 존재할 거라고 말하는 게 그냥 사이값 정리야. 됐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증명이 졸라 어려워. 온전히 증명하려면은 한 위상수학 한 몇 달은 공부해야지 되는. 하지만 나도 대학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증명할 줄 모른다. 간단히 본 적은 있는데 못하겠어 이런 거. 자 봐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녀석은 조금 중요한 자 일단 쓰임을 좀 생각을 해볼게.
쓰임은 일단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푼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쓰임이 있냐면 근데 그 모의고사 풀다 보면 기니디리 문제 있잖아. 이제 거기에서 간간히 한 번씩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해석할 때 얘가 뜬금없이 나와.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니네가. 이런 걸 학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걔가 나왔을 때 얘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 조건으로 나와.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얘가 쓰임이 실제로 그 조건이 어떻게 쓰이느냐 얘기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는 이래요. 잘 봐. 야 지금 x는 c라는 값이 존재함을 보이죠. 근데 그 c라는 애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fx는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 괜찮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쓰임은 이거야.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다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어느 구간의 존재함을 보일 때 쓸까? 열린 구간의 존재함을 보일 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잠깐만 연수 괜찮니? 여기 세상 지쳤어. 자 다시 봐.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구간의 존재함을 보여요? 열린 구간의 존재함을 보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일단 요 녀석을 볼 때 쓰는데 자 일단 얘가 시험 문제 나올 땐 이 녀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얘 갖고 써. 자, 좀만 더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니를 존재함을 보임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가장 무난한 방식을 알려줄게. 자 우리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그 방정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여기서 말한 이렇게라는 거는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그때 얘랑 요 사이에 실근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이. 그럼 이걸 보일 때 하나가 f 하나가 g라고 하면은 fx는 gx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실근을 찾는 거잖아. 그럼 이거 좀 솔직히 불편하단 말이야. 왜? 실근이 생긴다는 니들의 뭐가 바뀌어? 대소가 바뀌는 순간을 보는 거거든. 혹은 gx가 아니라 fx는 k여도 마찬가지야. 자, 니를 가지려면 a랑 b 사이의 함수값이 k보다 크고 작고를 따져야 되지. 이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가장 편하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드는 변형을 해. 이항을 하란 얘기야. 자 다시 여기서 네가 갖는 의미는 이거야. 우변을 0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때 실근이 갖는 상황을 보는 건 굉장히 간편한 게 이렇단 얘기지. 자 A랑 B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요가 확실해지는 상황은 자 봐봐. 이 0이라는 값이 FA랑 FB 사이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FA랑 FB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쵸? 왜? 그 사이의 값이 지금 이 K가 몇이 되는 것 뿐이니까 0이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FA는 음수고 FB는 양수라든지 반대로 FA가 양수고 FB가 음수라든지 FA랑 FB의 뭐만 반대면? 부호만 반대면 분명히 실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의 존재함을 보일 때 니네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뭐야? 우변이 몇임을 보여? 0임을 보이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가면 그만인 거냐면은 FA와 FB에서의 함수값이 뭐만 반대임을 보이면 돼? 부호가 반대임을 보이면 일단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의 존재함을 보일 때는 그냥 여기서 끝나.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주의해줘야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럼 FA 곱하기 FB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열린 구간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죠. 다시 니고 fx가 연속함수인 상태에서 니면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니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닌 말이겠지. 이런 소리잖아. 이러면은 그럼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틀린 말이지. 자 됐어요? 왜 틀리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하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어떻게 되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야.
내 말이 이해돼?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고 부호가 반대일 때고 부호가 같거나 0이 곱이 0이 된다면 그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 자,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요. 맞아? 당연히 이게 너무 쉽게 적용되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실근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뭘 이용해야 될까? 그래프에 교점이 있나 없나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거 플러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그 다음이야. 두 번째. 나중이야. 이건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인데 잘 봐. 우리 여기서 되게 괜찮은 방법을 알게 돼요. 대입을 해서 부호가 바뀌면 연속함수일 때 맞아? 대입을 해서 부호가 바뀌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순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 극대극소라는 거 배울 거거든. 근데 극대극소를 지금 그냥 간단히만 써놔. 자, 극대극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나중에 이럴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극대극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내가 뒤에서 수업할 때 그래프 그리는 게 대부분이야 라고 말할 거거든. 그럼 대부분이 아닌 케이스들 됐어? 부호가 바뀌는 걸 체크해 줘야 되거든. 그럼 그때 자, 극대극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자, 다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 사는 행동이 이런 거거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부호가 반대면 0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얘기가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그때 자, 뭐에서 쓰냐면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자, 수를 대입하고 이거 내가 지금은 안 중요해. 부호를 관찰해. 그럼 그때 적당한 수를 대입하고 부호를 관찰한 이 행동이 이 사이값 정리를 쓰는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짧게 적어 놓으면 된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만 더 해보자. 자, 우리 그럼 여기 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할 때 참고삼아 짧게 정리해 볼 만한 건 있어. 이게 문제에서 그냥 식으로 준 다음에 실근 존재할 보여 이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지. 그러면 어떤 걸 줄 거냐면 여기서 자, 조건을 줄 건데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그 함수에 대칭성 관련한 조건을 줄 거야. 됐어요? 조건에 대칭성 관련한 조건을 줄 거거든. 근데 일단 이렇게 가정은 하자. 내가 지금 여기서 fx를 막 써제낄 건데 여기 있는 그 fx는 일단 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할게. 다시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할 거라고? 연속이라고 할게. 왜? 불연속인 애는 이걸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문제를 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녀석이 자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보자. 야,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 괜찮아? 근데 1과 3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어. 괜찮아? 그럼 당연히 어디서도 실근을 가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도 같겠지. y축 대칭이니까 이런 거 내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첫 번째. 제일 흔하게 내줄 만한 건 이런 거. 자, y축 대칭이면. 자,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니네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조건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당연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됐어. 1과 3 사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생긴다. 이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니네는 너무 당연하게 실근도 y축에 대해 대칭으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치? 자, 실근이 자, y축 대칭으로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 두 번째, 만약에 fx가 원점 대칭이다. 자, 관계식을 말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럼 이때도 당연히 실근이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맞아? 분명히 얘도 자 실근이 x는 0을 대칭으로 실근이 생기는데 그거 플러스 하나 더 있지. 야, 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그 친구가 반드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x는 0이라는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를 생각하는 건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거 니네가 좀 소소하게 자주 빼먹거든? 이런 건 좀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봐봐. 원점 대칭인 함수가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가 맞아? 그건 또? 아니지. 우리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 생각하면 원점 대칭이 맞아, 틀려? x축, y축이 점근선이 교점이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점 대칭이면 원점 지나 안 지나? 안 지난다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 내가 그래서 뭐라고 가정을 한 거야? 실수? 전체에서라고 가정을 한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거 플러스 같은 상황이면 선대칭일 때, 점대칭일 때 분명히 실근이 대칭형으로 생기는 거 이해가 돼 안 돼? 되면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낼 수 있겠지. 그럼 함수의 fx가 있는데 걔가 x는 2대칭이야. 그럼 실근이 어디에 대해 대칭으로 생겨? 이해돼? 대칭으로 생길 거야. 만약에 걔가요 2,0대칭이야.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해가 생기고 x는 2가 해가 돼 안 돼? 반드시 해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랑 같은 상황으로 됐어. 얘네랑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 게 x는 어디에 대해 대칭일 때? a에 대해 대칭일 때. 됐어? 그 다음에 그 함수가 a, 뭐 대칭일 때? 비대칭일 때 이런 상황도 당연히 생각해 볼 법 하다 안 하다? 하다. 자, 다시 x는 a 대칭이면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겠나? f에 a 더하기 x는 f에 a 빼기 x라고 주든가 f에 2a 빼기 x는 f, x라고 주시든가. 괜찮아. 자, a, b대칭이면 이렇게 주겠네. f에 a 더하기 x 더하기 f에 a 빼기 x는 2b라고 주던가 아니면 f에 2a 빼기 x 더하기 fx는 2b라고 주던가 이용해서 관계를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 좀 잘 봐줘. 괜찮아요. 자, 일단 이거 알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문항은 끝. 특별한 게 없어. 자, 그냥 그래프로 쉽게 이해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야. 니네가 문제를 풀 땐. 이건 좀 심하게 늦는데? 쉽게 봐라. 자, 해보자. 시우 이해됐니? 그래, 그럼 다 이해한 걸로. 왜? 기분 나빠? 너무 간단해, 그지? 자, 보자. 연수 됐어? 왜 계속 힘들어? 가끔 학원에 놀러 올 때는 표정이 좋았는데 수업 들으니까 표정이 안 좋다. 내가 니들을 불행하게 하지. 자, 봐봐 그러면. 자,
함수 f가 닫힌 거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을 가는데 그럼 이제 최대 최소 정리에 뭐가 성립하지 않을 뭐이래? 여기. 그럼 역은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으면 맞아?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으면 그 녀석이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다. 자, 이게 역이네. 그럼 얘가 거짓임을 보여야 되니까 이 명제에 반례를 들어보란 얘기지. 그럼 다시 하자. 우리 반례는 어디서 나와? 자, 다시. 만약에 내가 P이면 Q이다란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 이 명제의 반례는 어느 집합에서 나오지? 뭐예요 집합 이 새끼야? 미친놈하고 아니잖아. 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이거잖아.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되잖아, 맞아? 그럼 P인데 Q가 아닌 거 찾아야지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피교집합 Q의 뭐? 여집합 혹은 피차집합 Q에서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니면은 니다의 반례를 보이려면은 최대 최소값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닫힌 거에서 연속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네. 다시금 내가 찾아야 되는 반례는 이 문제에선 이런 애를 찾는 거구나.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연속이 아닌 함수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분명히 뭐가 아니라고? 연속이? 그럼 내가 여기서 연속인 애들은 일단 뭐 해야 돼? 걸러야지 당연히. 야, 얘 연속이야 아니야? 당연히 연속이야. 왜 연속이야? 그려보면 연속이야? 하나 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얘 일단 연속이야. 얘 절대값 함수에다가 됐다. 그냥 하지 말자. 자, 아니야. 야, 연속이야. 다시. 얘는 뭐야? 연속이야. 얘는 뭐야? 연속이야. 이들은 절대 답이 될 리가 없어. 그럼 나 이제 이들 갖고 따져야 되는 거네. 이들 중에서 무슨 값이 있는 걸 찾으면 그만이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음을 보이면 그만인데 그럼 무조건 몇 번이야? 4번. 왜냐 5번 봐봐. 5번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리가 없거든. 잘 생각해봐. 내가 1부터 몇 가지를 봐. 3까지를 보는데 야, 얘 있잖아. 점근선이 x는 몇이야? 있잖아. 2는 1과 3 사이에 있어 없어? 있고 이 녀석 그래프가 점근선 좌우에서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얘는 무조건 최대 최소값 없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몇 번이야? 4번이고. 쌤 4번은 최대값 최소값 가져요? 당연히 같지. 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아? 계단으로 생겨. 계단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최대 최소 가져 안 가져? 같겠네 그럼 분명히. 야, 이 구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 몇이야 그러면? 정수문제 제일 큰 거 3. 맞아. 최소값은 몇이야? 1. 같잖아. 그지? 그래. 자, 그 다음이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 자, 그럼 다시. 나 요 구간에서 가짐을 보여야 되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를 어떻게 먼저 하자고 그랬어? 우변을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게 시작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루트. 자, 여기서 좀만 더 하자. 그럼 내가 여기서 요 값을,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값을 대입해야 돼. 적당한 값을 대입하겠지. 자, 일단 몇 넣고 몇 넣는 게 좋은 선택이야? 다 0 넣고 1 넣어서 부호 바뀌를 보이는 게 좋은 선택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 이게 맞겠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 0 넣고 1 넣어. 자, 0 넣고 1을 넣어보면 자, 0을 넣었을 때는 0보다 커요 안 커요 얘가? 0보다 크죠? 자, 1을 넣었을 때는요 0보다 뭐예요?
작아요. 근데 만약에 니네 이럴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아까 나중되면 문제 어려워지면은 0과 1 사이에서 가짐을 보여요 그랬는데 0이랑 1 넣었는데 부호가 0보다 커. 그러니까 둘의 곱이 0보다 커. 둘이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없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0과 1 사이에서 자 다시 여기 x는 0이고 x는 1 있어. 여기 x축이야. 근데 그래프가 0과 1에서 둘 다 함수값이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0과 1 사이 실근이 있으면 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범위를 줄여. 그러다 어느 순간 바뀌는 순간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내가 지금 0 있고 1이 썼으면 만약에 둘 다 0보다 컸으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구간을 줄여가면서 관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두 번째, 만약에 F0 곱하기 F1이 0보다 크잖아? 크면은 그땐 요 구간을 뭐해? 줄여버리면 돼. 맞아? 야,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일 때 이래 되잖아.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것도 0과 1 사이에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때는 구간을 줄여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자, 구간을 줄여가면서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단다. 물론 여기서 아무 맥락 없이 줄이게 하지 않을 거야 문제에서. 근데 줄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가끔 문제 풀다 보면 0과 1 사이에서 찾으려는데 0, 1 넣으니까 부호가 똑같아. 근데 거기 숫자 중에 뭔가 2분의 1 대입하기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할 거야. 그럼 그 값을 반드시 까먹지 말고 대입을 하는 선택을 해줘야 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드는 선택은 문제가 없고, 자,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다시 f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보고 f에 마이너스 3 넣어보고 부호 니들이 확인하면 되겠지? 이게 학교 시험에서 사이값 정리 문제가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집 풀면은 그냥 별거 없는 문제들만 나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계속 말하지만 학교에서 뜬금없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 선생님 변별력 주고 싶을 때. 내가 어제도 그랬지. 어려운 문제 잘 나온 데서 어려운 거 내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봤던 문제잖아. 잘 풀어. 그럼 어디서 변별력을 줘? 잘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 없는 데에서 그냥 되게 사소한 허점을 노리는 거야. 됐어? 그 허점이 여기서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부호 니네가 확인해. 일단 마이너스 4는 일단은 음수지?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양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랑 4에서 있네 해가. 그지? 자, 그 다음에 연수 이해됐어? 어려워? 괜찮어? 김예인은 어디 갔어? 그래? 집에서 왔다 갔다 해? 좀 더 해보자. 자, 얘가 자 fx는 3이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뭘 갖는데? 실근을 갖는데. 맞아? 다시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이 아닌 하나의 실근. 이란 얘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x축을 그냥 뚫고 지나가 안접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그럼 그 실근이 열린 구간에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 방정식을 다시 대상으로 보면 fx 빼기 3은 몇으로 고쳐놓고? 0으로 고쳐놓고. 맞아?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gx라고 했을 때 gx에 몇 넣고 그냥 몇 넣으면 그만이야? 마이너스 3 넣고
0 넣으면 그만이야 기본적으로. 그지? 그리고 얘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니까 걔 무조건 부호가 0보다 작은 것도 문제가 없겠네. 그럼 G-3이에요. F-3 빼기 3이지? 그럼 K 더하기 1이네. G0이에요. K 더하기 1 빼기 3이지? K 빼기 2네. 근데 걔가 0보다 작으니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는 2보다 작아서 정수의 합은 1이 되겠지. 어?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 fx는 gx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자 5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n에 대해서 얘가 구간 1과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우변을 0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n은 몇이 돼? 0이 되겠네. 근데 이제 이게 실은 좀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래. 어떤 n값에 따라서 얘가 분명히 어떨 수도 있는 어떤 n값에 따라서 여기 요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좌변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하였을 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원래는 1과 2 사이에서 요 녀석이 증감이 바뀌면서 n의 값에 상관없이 실근을 가질 수도. 그러니까 n의 값이 봐봐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 h1과 h2가 0보다 뭐하다를 찾을 거야. 분명히 작다를 찾을 거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때 n값이 뭔가 들어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떨 수도 있어. 실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분명히. 그럼 이게 그게 따져져 안 따져져? 안 따져져. 그럼 얘를 좀 더 정확히 풀려면은 맞아? 네가 0보다 작을 때 분명히 n의 값이 자연수가 최대인 순간이 있음을 보이던지 그게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내면 원래는 좀 잘못된 거긴 해. 됐어? 원래대로면 정확히 확인하려면 이 함수 hx가 x 1과 2 사이에서 어떤 그래프의 모양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됐어?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아니까 모르니까 됐어? 모르니까 확실히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지금 푸는 이 풀이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낸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1 넣고 2 넣어서 부호 반대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1 넣으면은요 네, 9 빼기 n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은요 계산 못하겠다. 16, 8, 24에다 5 더하면 29 빼기 n이네. 얘 0보다 작으면 되고 다시 얘는 그럼 n 빼기 9, n 빼기 29가 0보다 작으면 되니 n은 20이 못 크고 29보다 작아.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28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낸 거예요? 라고 하면은 난 모르지. 낸 사람이 그렇게 낸 거지 그냥.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뒤에 가면 네,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좀만 더 하면 돼. 좀 많네 생각보다. 자 다시 자 해보자. 자 나는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뭘 만족한대? y축? 대칭을 만족한대. 자 그러면 그때
1과 2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고 3과 4 사이에서 가졌지. 요게 확실하네.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겠어? 4개겠지 뭐. 끝. 이렇게 됐어? 자, 좋아. 쌤, 만약에 2랑 3 사이에서는요? 알겠냐? 지금 이 얘기가 딱 이거잖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됐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은 실근을 1과 4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를 갖고 2개를 갖는데 만약에 얘가 양수고 음수인데 얘가 다시 양수고 뭐일 수도 있어? 이러면 3개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가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건너뛸 때 부호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보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자. fx는 0이 여기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는데? k개의 실근을 가는데 맞아?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가족권에서 보니까 fx가 무슨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래. 얘들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 니네가 1, 2, 3, 4, 5에서 절대 찍지 말아야 되는 것. 야, 원점 대칭이라니까? 그럼 x는 0을 해로 가져 안 가져? 갖고 그 다음 x는 0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개수가 똑같이 생겨 안 생겨? 생긴데 구간도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간이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서 답은 짝수야 홀수야? 그래 임마. 됐어? 그럼 찍을 때 절대로 2번 4번을 찍으면 돼? 안 돼. 이거 찍으면 진짜 멍청한 거야. 됐어? 학원 그만두고 다음 생에 다시 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아니다. 다음 생에는 수학 안 가르칠 거야. 자, 절대 안 가르칠 거야. 요리사에서 흑백 요리사 나갈 거란다. 내가 어제 밤에 보다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 진짜. 당근 갖고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만들지? 당근은 된장에 찍어 먹은 거 아니야? 그지? 어마어마하던데. 그 후덕죽 셰프 있잖아. 팔선에서 근무하시던. 보면서 진짜 되게 멋있더라. 나이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도 막 정말 막 재밌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 난 그 나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을 거거든. 진짜 꼼짝도 안 할 것 같은데. 와. 선생님들 중에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있겠지만 강사 중에도 가끔 나이 되게 많이 먹었는데 수업 겁내 많이 하고 맨날 문제 푸는 사람들 있거든. 진짜 그러니까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변태 같아. 진짜 장난 아니야. 친한 이제 나는 실제로 나랑 친한 선생님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야. 오가 아니라 거의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어린 선생님이라고는 여기 병원 선생님이랑 내 옛날 학원 부사수랑 그 전에 있던 학원에 나보다 어린 선생님 있고 나머지는 다 젊으면 50대 조금 연세 있으시면 막 60대 후반 막 이러시단 말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지금 나보다 한 20살 넘게 많으시거든? 근데 지금도 주말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풀 수업해. 그런 분이 한 3분 있어. 진짜 무서워.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많은 일을 한다? 진짜 되게 일을 많이 하셔.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까지 저러면 절대 안 되겠다 맨날 생각하면서 맨날 이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잖아 지금. 신기한 것 같아. 약간 존경스러우면서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드는. 난 내가 60살 먹어서 수능 문제 풀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막 올해는 뭐가 나오나 이러면서 풀면은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여튼 대단해. 자, 봐봐. 풀어볼까? 자, 부호가 바뀜을 확인해야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일단 n에다 뭐뭐뭐 만드래.
그럼 얘네다 1, 2, 3 진짜 넣어보면 돼, 안 돼? 넣어보면 되겠네. F의 1, F의 2, F의 3이 곱하기 0보다 작네. F의 2, F의 3, F의 4 곱하기 0보다 작네. 그지? F의 3, F의 4, F5 곱하기 0보다 작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실근 찾으면 돼. 해볼까? 일단 F3이 몇이니까? 3이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F1 곱하기 F2가 0보다 뭐 한 게 확실해? 작은 게? 확실해.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이야. 그럼 1과 2 사이에서 일단 실근이 하나 있어 없어? 적어도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이네. 자,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맞아? 여기가 또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네. 그럼 확실한 게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 거 맞고 4랑 5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 게 맞고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건 뭐야 이제? 2랑 3 사이, 3과 4 사이 여기서 뭐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얘가 양수네. 그럼 얘랑 부호가 뭐야? 반대인 거네. 괜찮아? 그럼 반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2랑 3 사이에서 실근 가지면 3과 4 사이에선 가져 안 가져? 안 가질 거란 생각이네. 다시 얘랑 부호가 어떻다고 지금? 반대일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면 얘가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무조건? 그러니까 2랑 3 사이에서 가지면서 3과 4 사이에서 가질 일이 안 생기겠네? 그럼 분명히 2랑 3 사이나 3과 4 사이 중에서 분명히 또 적어도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으니까 7개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따지기 불편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양수, 음수 하나 찍고 음수, 양수에서 쭉 맞춰가면서 부호 분류해서 써보면 돼, 안 돼? 써보면 되겠지? 됐어? 그럼 그때 적어도 몇 개를 간다가 찾아질 거야? 7개 간다가 찾아지겠네? 0보다 큰 데서 일단 몇 개 확보됐어. 3개 0보다 작은데도 자동으로 3개일 거니까. 봅시다. 자, 일단 요 문제는 시험에 이게 나름 살짝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낮은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답은 지금 무슨 구간이래?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고 니랑 부호 같잖아? 그럼 무조건 한 개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됐지? 다시 니랑 뭐가 같으면? 부호 같으면 무조건 한 개야. 자, 다시. 그럼 닫힌 구간이면 몇 개고? 3개 되는 거고. 자, 요것만. 자, 일단 풀이를 해보자. 자, 지금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x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니까 몇 차식인지 궁금해야 되는데 차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고. 자, 그 다음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니랑 니를 봤을 때 fx가 어떤 인수들을 갖는 건 당연히 확인이 돼.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을 갖는 건 확인이 돼. 그럼 뒤에 붙는 어떤 다항식이 또 있겠네. 그럼 여기서 이 녀석도 그럼 다항함수인 게 확실하고, 그치? 이 녀석도 다항함수인 게 확실하고. 자, 그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인 것도 맞아, 틀려? 맞아. 그럼 봐봐. 이 fx는 0이란 방정식의 실근은 이렇게 0이라고 봤을 때 맞아? 됐어? 분명히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과 3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해는 gx가 몇일 때 나와? 0일 때 나오네. 그치? 근데 열린 구간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3은 제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자, 그리고 난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이제 gx가 0인 실근만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네가 실근을 구간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가지려면 얘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를 체크해야 되는 거겠네. 근데 내가 왜 무조건 여기 부호가 같으면 요 사이에 상계를 간다고 말을 하냐면 잘 봐. 분명히 마이너스 1과 3은 대소가 정해져 있지. 그럼 봐봐. 네가 있잖아. 저기 극한에 올려서 극한값을 계산한다 치면 요거 날라가지. 마이너스 1면 여기 무조건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지. 맞아? 음수 나오고 그 극한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도 무슨 수가 되겠어? 넣었을 때? 음수 되겠지. 근데 반대로 내가 x 빼기 3을 날렸잖아? 그럼 여기에 대입할 텐데 그럼 여기에 넣으면 얘가 무조건 무슨 수가 돼? 양수 되는데 전체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대소가 있기 때문에 한 놈을 지우고 대입했을 때 분명 한 번은 0보다 크고 한 번은 0보다 뭐 할 거야? 작을 거란 말이야. 다시 요 부분을 제외하고 둘 중에 하나가 지워질 거잖아. 지워졌을 때 한 번은 양수, 한 번은 무조건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는데 맞아? 근데 다시 여기가 한 번은 양수에다가 gx가 있고 여기에 2분의 1이 나올 거고 한 번은 음수고 뒤에 gx가 있고 몇 분의 몇이 나와? 2분의 1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니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니의 부호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네가 부호가 반드시 뭐 할 거야? 같으면은 열린 구간에 무조건 한 개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게 결론이네. 근데 하나만 더. 그럼 이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여기 부호를 다르게 줄 수 있겠냐? 아니지. 야, 여기 부호가 다른데 여기 부호도 무조건 바뀐단 말이야. 그럼 네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러면 그거 문제가 돼?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면 무조건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뭐하게 나와야 돼? 같게 나와야 돼. 그럼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네. 이해됐어? 조건 잘 봐야 돼. 나오면 무조건 열린 구간이 몇 개? 하나. 구간 양 끝에 마이너스 1과 3. 이 구간 양 끝에서 하나씩 똑같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네, 좋아요. 야, 일단은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이가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저 fx라는 함수를 줬고 조애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1을 구하랬으니까 나 A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이 안 끝나는 게임이야? 끝나는 게임인데 자 지금 조건이 두 개나 있네. 그럼 여기서 A를 실제로 구하는 조건은 가야 나야? 나야 나. 왜? 넓이가 8분의 1입니다 라는 등식으로 A를 계산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A를 찾는 게 될 거고 얘가 뭐가 될 거야 이제? 뭔가 케이스를 분류한 조건이 되겠지. 여기까지 조건 해석 됐어. 자 그럼 다시 해보자. 그럼 가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네.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FC는 0인 C가 0과 누구 사이? 1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한대? 하나 존재한대.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야? 사이값 정리지. 그럼 첫 번째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자 사이값 정리네. 아 무슨 소리야? F0과 F 1 더하기 2분의 A 일단 0보다 작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편하게 갈 거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네가 0보다 크다고 실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당장 쓰기에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고 하나 더. 얘는 그냥 그렇다 쳐 대입하는데 딱히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를 대입할 때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되나? 분명히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 고민을 좀 해서 풀어내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내가 두 번째 뭔가 확인하기 불편한 뭐 해보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려보라고 그랬지? 자, 잠깐만 다시 얘기해 줄게. 잘 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이거라고 안 풀리진 않을 거거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F0이지. A가 무슨 수야? 양수지. 양수니까 이 0은 여기다 넣어 안 넣어? 넣으면 여기 무조건 양수 나오지. 근데 여기에 1 더하기 2분의 1을 자, 여기다 넣으면 무슨 수가 나와? 양수 나오지. 자, 여기다 넣으면은 무슨 수 나와요? 음수 나오죠. 다시 봐봐. 1 더하기 2분의 a지. 그리고 여기 2도 있고 a도 있지. 2도 있고 a도 있는데 1 더하기 2분의 a면 무슨 생각 들어? 2. 평균. 그렇지. 2랑 a의 평균이 뭐야? 1 더하기 2분의 a지. 2를 반으로 나누면 1이고 a를 반으로 나누면 a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맞아? 요 1 더하기 2분의 a는 요 x절편의 한가운데 있는 애잖아. 그럼 여기는 얘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라고. 니를 있잖아. 여기다 넣었을 때 맞아? 양수가 나온다고 해가 없냐고. 그건 모른다고. 아마도 답은 어디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1 더하기 2분의 1 밑에다 넣었을 때 나올 확률은 높은데 내가 얘를 위에다 넣어서 0보다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 안 할 거라는 아니 사이값 정리는 이제 만족 안 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실근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지. 그럼 얘를 쓰는 게 그렇게 딱히 좋은 선택은 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 가가 주는 방식, 가가 주는 이 발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사이값 정리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실근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는 뭐 해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란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는 쪽이 훨씬 편할 거란 얘기야. 난 됐니? 그래서 애지간하면 자 그래프를 그리는 쪽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다음 보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fx라는 함수 자체가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뭐 고민하고 있어? 생각 좀 해보면 다시 봐. 딱 두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아 벌써 졸릴 시간 아니잖아. 이제 왜? 맞아 안 졸렸자.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진짜? 하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래? 무슨 생각이 좀 들어? 그냥 무작정 그릴 거면 A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서 못 그리잖아. 어떻게 나눠야 돼? A가 2보다 2는 아니야. A가 그럼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에 따라서 개형이 나눠지겠지?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너무 당연하게 이 짓거리를 하는 거, 분류하는 거. 됐어? 첫 번째 A가 0과 2 사이인 것. 두 번째 A가 2보다 큰 것이라고 분류하는 게 조금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되게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게 아이고 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늘 이런 거를 조금 잘 안 해.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애들 보면 손 안 대고 보면 이런 데서 무조건 안 하거든 그런 애들이. 다시 분류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그리자. 자 A가 0과 2 사이니까 0이 있고 A가 있고 2가 있어. A가 되기 전까지는 x 빼기 A의 제곱을 그리니까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겠네. 됐어. 그리고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대 없대? 있는데 우리 아까 봤잖아. 1 더하기 2분의 a가 어디에 있는 거야? 2랑 a의 한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럼 얘는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 분명히 함수값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있네.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네. 그러니까 가족권을 얘는 만족해야 하네? 만족할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거 그려볼까?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0, 2, a. 아이씨, 뭐야 이게. a. 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접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이렇게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 1 더하기 2분의 1은 어디에 있어? 요 사이에 있겠지. 이땐 1 더하기 2분의 a면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은 만족 안 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요대로 풀어야 된다고 치면은 안 될 건 아닌데 분명히 따져야 될 게 좀 더 많아지니까 그래프 쪽이 훨씬 편한 거야. 좋아. 그러면 그 다음이야.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자, 요 점과 괜찮아? 요 점과 여기 1 더하기 2분의 a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이네.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 분의 몇이래? 8분의 1이래. 요걸 찾으면 되는 거네. 자, 좀만 더 해볼까? 그럼 여기 요 점 찾을까? 요 점. 이제 요 점 알아야지 삼각형 넓이 구하잖아. 1 더하기 2분의 a, 자, 여기다 이제 저 밑에 식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a 넣어야 되는 거네, 맞아? 1 더하기 2분의 a를 넣으면 네. 왜? 야, 이대로 방치되면 나중에 더 불쌍해. 야, 중학교 2학년이 통분을 못하는 게 말이 돼? 아, 왜 그걸 여기서 가르쳐야 되냐고. 여기가 무슨 유치원이야? 나 진짜 몰랐어.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여럿 있는지.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위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몰랐거든?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 우연히.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애들 어때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애들이 있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물어봤을 때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냥 잘하는구나 했는데 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초등학교 거부터 계산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한 100문제 줬는데 4시간 동안 풀었어. 초등학교 계산 문제를. 그럼 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잖아. 그지? 어제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다 죽으면 되지 뭐. 늘 말하지만 학원에 보험 들어져 있어. 죽으면 보상금 나와. 됐어요. 효도 한번 해. 자, 보자 그러면. 아니야,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 왜 째려봐. 야, 이게 진짜로 막 병신아 죽어버려라 이런 의미겠니? 어? 아, 답답해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다시 보자. 어깨 아파.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야 되네. 아이고. 네. 대입해? 그치? 대입하는데 좀만 더 해보자. 대입할 때 내가 나중을 위해서 좀 소소한 팁을 줄게. 봐봐. 내가 1 더하기 2분의 a를 여기다 대입할 거지. 근데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거지. 내가 x 빼기에다 1 더하기 2분의 a를 대입하잖아. 그럼 1 더하기 2분의 a에서 2를 뺀 게 되지. 그러니까 요 길이랑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오겠지. 1 더하기 2분의 a를 x 빼기 a에다 넣잖아. 그럼 요 길이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요 지점의 y좌표라는 거는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부호가 반대인 놈이겠네. 이해됐어? 자, 나중에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해봐. 계산을 할 때 나중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 1, 여기가 2, 여기가 4야. 근데 얘가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쳐볼게.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이게 지금 숫자가 간단하니까 어떻게 대입하든 안 어려운데 내가 이 함수에다 5를 대입한 걸 구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 5 넣어도 돼, 안 돼? 근데 그 녀석이 갖는 게 봐봐. 여기다 5 넣잖아? 여기다 5 넣으면 이 길이 나오지. 맞아? 여기다 5 넣으면 어느 길이 나와? 이 길이 나오지. 여기다 5 넣으면 어느 길이 나와? 이 길이 나오지. 그럼 내가 5의 함수값 궁금하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1이 하면 돼, 안 돼? 하면 되겠네? 이해됐어? 만약에 다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식으로 치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됐어? 근데 여기서 다시 5를 넣은 게 궁금해? 그럼 여기는 접해 있으니까 4를 2번 곱하고 거기다 1 하면은 여기 함수값 16 나와, 안 나와? 16 나오겠지. 선생님 앞에 2가 붙었으면요? 거리 곱해놓은 다음에 몇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지? 그럼 계산이 조금 빠를 수도. 이해됐어? 아, 야,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네. 1 더하기 2분의 1 저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나와. 근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야? 2 빼기 a죠. 그거의 절반을 뭐 하면 돼? 제곱하고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됐어요? 아, 그럼 2 빼기 a의 반절은 1 빼기 2분의 a잖아. 제곱하고 앞에다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되게 소소한 팁이야. 실은 이게 몇 년 동안 대치동을 되게 유행시켰던 거리곱이라고.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해서 이제 당연히 쓰고 있던 것들인데 거기에 이름을 기가 막히게 거리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름이 히트친. 자, 여튼 그래서 이래. 야, 그러면 내가 요 넓이가 8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맞아? 자, 밑변 길이가 몇 빼기 a야? 2 빼기 a고 맞아? 높이는 얘 지금 y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면 높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 부호 반대로 바꿔서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 이게 몇 분의 몇이래? 8분의 1이래. 얘들아,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넣을까?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도 1 빼기 뭐가 돼? 2분의 a가 되겠지?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이야? 세제곱이야? 8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럼 1 빼기 2분의 a가 2분의 1이겠네? 됐니? 요 안에 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a가 몇이야? 1이네? 그럼 대입하면 끝이지? 이해됐어요? 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다시 봅시다. 그 다음이에요. 문제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많이 넣었었구나. 자, 한번 해보자. 자, A랑 B는 정수인데 자, 1과 10 사이에서 요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대? 5개가 된대. 근데 얘 사이값 정리 쓰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걸? 5개인 걸 쓰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냥 그게 다야. 이 문제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열린 구간에 실근이 몇 개라고? 5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프로 봐야 된다고. 다시 해보자. 그러면 0과 4 사이에서 몇 차 함수래?
그럼 2차 함수래. 2차 함수겠지 뭐.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 어떡해요? 1차 함수면 여기서 실근이 5개가 나올 수 있을까? 구간의 길이가 9야. 4마다 반복된단 말이야. 절대로 나올 리가 없겠지. 왜? 한 구간당 실근이 최대 몇 개 나와? 1차면 하나. 뭐 하나. 잘 나와봤자 한 3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1과 14에서 이제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5개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있네. 자, 요 사이에서 실근을 5개 갖게 만들자 이거야. 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조건 몇 개의 실근 가져야 돼? 다시 4마다 반복될 거야, 맞아? 근데 0부터 4 사이, 여기서부터 여 사이랑 여기서부터 여 사이랑, 맞아?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건 실제 1부터 10까지만 말이야. 0부터 10까지면 좀 더 편했겠지만, 이해돼? 그럼 실근 몇 개? 여기서 몇 개 가져야 돼 무조건? 2개. 그러면 여기서 몇 개 갖고 여기서 2개 가지면 돼? 만약 여기서 2개 갔잖아? 그럼 0과 2 사이에서 몇 개 가져? 2개 갔지. 그럼 얘가 만약에 0과 2 사이에서 2개 가지면 자, 이것도 될 수 있겠는데? 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0과 2 사이에서 2개를 이렇게 가지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갖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네. 그럼 돼? 그럼 5개 될 수 있겠네. 맞아? 5개 될 수 있겠네. 근데 얘가 무슨 함수래? 연속 함수래. 연속 함수면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이렇게 2개 갖는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럼 대칭축이 어느 쪽에 있게 돼? 1 근처 어딘가 있게 되지. 기본적으로 2보다 작은 데서 대칭축을 갖지.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됐어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0에서 만나는 지점보다 요 사이에서 훨씬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면 4마다 반복되면 여기가 1로 오지. 그럼 얘랑 만날 수가 없겠네,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실근 2개 가질 린 있어, 없어? 없어.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내가 2개를 가질 때 0과 2 사이에서 2개는 이거 0과 2 사이에서 2개를 여기서 2개를 갖지는 않을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져, 안 가져? 갖고 여기서 그게 되면 돼, 안 돼? 그 뭐야? 불연속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조건 4랑 8의 함수값이 뭐 해야 돼? 같고 0과 4에서 같아야겠지. 그럼 대칭축이 몇인 게 확실해져? 2인 게 확실해지네.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2개를 갖고, 맞아? 그럼 다시 생각해볼까? 여기서 네, 그쵸? 말을 못하냐? 바보 같아. 여기서 2개를 갖고, 그지? 그 다음 여기서 그럼 여기서 무조건 몇 개만 가져? 하나만 갖겠네. 여기서 몇 개를 가져야 돼? 2개를 가져야 되네. 괜찮아? 그럼 2개를 가질 때 1보다 작은 애를 가져? 아니야. 1과 2 사이에서 하나를 가져, 안 가져? 가져야 되겠네. 다시 대칭축이 2, 6, 10 이렇게 되는 건 이해돼? 됐지?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여기서 무조건 2개 가는 거 확실하잖아. 근데 8과 14에서 몇 개밖에 못 가져, 그러면? 하나밖에 못 가는데 실근이 총 몇 개니까? 5개니까, 맞아? 여기서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나 몇부터 볼 건데? 1부터 볼 건데. 내 말 이해됐어? 그럼 그래프가 빼박 이렇게 나오겠네. 1과 3 사이에서 2개를 이렇게 대칭축을 가지면서 갖고. 이해됐어? 그럼 그게 이제 그래프가 반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됐어요? 끝났네. 해보자. 그럼 요 녀석의 대칭축의 x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 대칭축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걔가 몇이야? 2가 되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몇 A고? 4A고. 그럼 저 녀석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0과 4 사이에서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빼기 24고. 얘가 자 끝났다. 무조건 1과 2 사이에서 실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1보다 크고 1보다 큰 데서 얘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무조건 그래프가 지금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게 확실하지.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어서 무슨 수 나오고? 양수 나오고. 2 넣어서 음수 나오게 만들면 되겠네. 1 넣자. 1 넣으면 마이너스 3a 빼기 24가 양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2 넣자. 2 넣으면 4a 빼기 8a니까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음수.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겠지. 그러므로 a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28이 되겠죠. 네, 둘을 더해 두시면 되겠네요. 배웠나요? 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더 보자.